안녕하십니까, 오성환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띠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를 가지고서 오늘은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소띠라고 치면은요, 소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계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요술. 자, 모든 자연의 기운은요,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지금이 자월이죠? 그래서 12월 달을 가리킵니다. 자,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라는 동물을 집어넣고, 소띠가 자월에 태어났는지, 축월에 태어났는지, 인월에 태어났는지, 묘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해월이라는 거는 입동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해월은 겨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월 달을 가리키고요. 이 해월, 자월, 축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축이라는 소띠가 해월, 자월, 축월, 11월, 12월, 1월 달에 태어나면은 겨울에 태어난 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소는 어떤 영향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또 인월이면은 2월 달이죠. 우리가 구정이 들어가 있는 달이 2월이에요. 2월, 3월, 4월 달에 태어난 소띠는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2월, 3월, 4월생을 봄에 태어난 소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라는 뱀월이에요. 5월달생이 뱀월에 태어난 거고요. 6월생이 5월에 태어난 거고요. 자, 7월생이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계절상으로는 5월달, 6월달, 7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소띠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월이 8월달이에요. 8월, 6월이 9월, 7월이 10월 달에 태어난 소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월달, 9월달, 10월 달에 태어난 소띠는 신유술 해가지고 가을에 태어난 소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은 그런 거예요. 이 축이라는 소띠는요, 우리가 소로만 태어났다 그러면 소가 일반적으로 1월달을 가리키는 게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달에 추워요, 더워요, 춥죠. 그래서 이 소띠로만 태어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추운 계절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춥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마음속에서도. 그러면은 시간상으로는 이게 몇 시가 되냐면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이 소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 자, 1월달이죠. 거기에다가 시간상으로는 2시가 되겠죠. 새벽 2시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이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벽 2시에 1월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월 달에 새벽 2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춥고 깜깜한 저녁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이 소라는 동물을 어딘가에 한 마리라도 갖고 있으면은 항상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소띠가 이제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춥고 외롭고 힘든 동물이 다시금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가요? 더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더 과중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라는 동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 기온이나 이 따뜻한 낮 기운에 태어나면은 음양의 조화가 좀 맞아가지고 좀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을 시간이나 겨울월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새벽 2시의 기운을 갖고 내가 소띠로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이 태어난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월 일시에서 이 년에 태어난 데 여기에 소라는 동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띠의 성향은요, 남들 눈에 막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른스러움을 갖고 태어나는 게 이 소예요. 이 소라는 기운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몰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몰락. 그래서 이 소띠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조상님이 한때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 이 소라는 기운을 갖고 나서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 어린 시절일 이 년이라는 게 초년도 돼요. 인생의 초년, 인생의 중년, 인생의 장년, 인생 말년을 가리키는 글자가 이렇게 연월일시에서 방향성이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일이 나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내가 인생 초반에 이 소라는 동물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태어난 국가가 소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이라는 소띠로만 태어나도 굉장히 남들한테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연애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로만 태어나도 굉장히 조숙한 띠로 태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조숙한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기운, 뭐 애늙은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이 소띠로 태어났을 때 그런 거고요. 내 초년의 환경이 새벽 2시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그렇게 막 내가 드러나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뭐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 공간에 띠로 태어난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띠로 태어났는데 해시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먼저 자부터 할까요? 자, 자부터 하겠습니다. 자시라는 거는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시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소띠가 12시의 환경. 자, 12시라 그러면 안 되겠다. 자, 12월에 태어났다고 보셔야죠, 먼저. 소띠가 12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쥐라는 동물을 한 마리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쥐라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헬시나 자시나, 축시나 자시나 같은 겨울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춥고 외로운 환경이고 깜깜한 저녁의 환경이겠죠. 그러면 큰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 12시의 환경과 새벽 2시의 환경이 같이 만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자라는 쥐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쥐라는 친구와 소라는 친구는 같이 겨울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껌껌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둡고 추운 계절이니까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환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초년에 살아온 환경과 나이 먹어서 중년, 그러니까 35살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9년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 하나의 기둥을 18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8년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36년이죠. 그래서 36세 정도까지는 자축이라는 공간이 있으면은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인데 내가 막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내 환경이 뭐 지금 뭐 만약에 뭐 대림동이라는 동네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대림동에. 그러면 이 환경 자체는 계속 대림동에서 36세 정도 무렵까지는 그냥 줄곧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신내동에 살아. 그러면 인생 전반이 신내동이라는 큰 환경 자체가 바뀌지를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월 축월이라는 이 자축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깜깜하고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12시에 새벽 12시 새벽 2시에 이사를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잠자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했어. 그러면 그 운동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36세까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자라는 환경입니다. 대신 이 자월에 태어났다면 자월은 몇 월 달이요? 12월 달. 자,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건강할까요? 좀 약할까요?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축에서 자라는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12신살에서는 이걸 육해살이라 그래요. 육해살이라 그래가지고, 건강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죠? 만약에 자축이라는 거를 계절로 보면은 12월달, 1월달이잖아요. 가장 추운 공간이고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건강적으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환경을 걸어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신장이나 방광이나 자궁 쪽에 그 다음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체력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자축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다면요. 무조건 임묘진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든지 사음이라는 동물을 이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온도적으로 너무 추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겨울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거를 수의 기운, 오행으로 보면 이거를 목의 기운, 이거를 화의 기운, 이걸 금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의 기운은 무조건 겨울은 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목이라는 게 임묘진, 화라는 게 사오미 해서 너무 춥고 외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의 기운을 만나야지만이 좀 소통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느 게 들어가 있는지가 인생을 많이 크게 좌지우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라는 따뜻한 이 사나 오가 있다 그러면요. 사라는 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항상 춥고 외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추운 사회를 이렇게 녹여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어느 동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다면요, 이 자축이라는 어두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운 공간이라는 거는, 무슨 복지, 이런 것도 되겠죠?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면 밤에 활동하는 거, 아니면 교육적인 거, 이러한 사회를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교육적인 환경이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에 사회를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자라는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 소띠인데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라는 공간에서 태어나면은 나라는 존재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같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월이에요. 자, 축월이라는 건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1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 자, 우리가 이거를 소띠라고 그랬죠? 소띠가 또 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1월달이라는 기운은 1월달이라는 거는 지금이 우리가 12월달이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축달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라는 동물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을 잘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희생과 봉사, 인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 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와 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굉장히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축한 땅도 될 수 있지만, 축축한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환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축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몰락도 되고요. 이렇게 축월에 태어났다는 거, 1월 달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당사주에서는 천액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축월생들이 아마 태어나서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이 축월생들이에요. 1월생들, 양력 1월생들을 가리키는데, 양력 1월생들은 거의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고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한다든지 인생 전반에 수술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지 오히려 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언젠가는 한번 수술을 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수술하면 더 큰 수술이 될 확률이 많고요. 젊었을 때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했다면 액대망걸로 해가지고 여기 액이를 했잖아요. 액대망걸로 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놓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소요라는 해자축 그래가지고 겨울을 마무리 짓는 친구고, 마무리 져서 다시 봄으로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한테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소와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거의 진짜 종교 쪽으로도 많이 치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나 예술성, 그 다음에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시가 새벽 2시라 그랬잖아요. 새벽 2시에 내가 기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도 되겠죠. 변화없는 환경이니까. 자, 이런 환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좋고 나쁜 거는 이 네 마리 동물, 연화리시에 있는 네 마리 동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내가 좋게 흘러 보낼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 전투적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축축으로 돼 있으면요, 아까 자시하고 비슷해요. 인생의 환경이 비슷한 환경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소라는 중심. 자, 겨울이라는 거를 가리키고요, 새벽 2시라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소띠가 축월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항상 밝게 살라 그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게 이런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1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태어난 사람한테, 소띠가 1월 달에 태어난 사람한테 넌 안 돼, 넌 힘들 거야, 너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은 굉장히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이나 오후에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월에 태어난 거예요. 인월은 우리가 구정이라 그러죠.
부정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소띠가 인월 달에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호랑이월에 태어난 거예요. 이 호랑이라는 기운은요, 12마리 중에 가장 힘이 센 친구예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 호랑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무조건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시켜놔야지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축이라는 거는 해자축, 그래서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겨울에 봄이라는 목기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죠? 그러면 수생목이라는 기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생목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얘가 이 목기 시작하는 기운이,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근본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충분히 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목이라는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 인이라는 호랑이는요, 이 오라는 친구로 달려가는 친구거든요. 혹시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합이 들어 좋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4살 터울은 좋다. 이 호랑이라는 친구는 이 밝은 여름을 달려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이라는 소를 갖고 있다면 새벽 2시의 기운이나 새벽 2시, 그 다음에 1월달 가장 추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인이라는 호랑이를 가짐으로써 아침의 기운과 낮의 기운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거의 칼을 쓰는 사람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법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센 집단에 가가지고 자기가 호랑이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띠가 인월달, 2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긍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취적이고요. 양쪽으로, 음쪽으로 이 꼼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남들 눈에 굉장히 멋있는 분야에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면 그래도 그 분야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1등이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1등이 안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 분야에 청소를 해도요. 만약에 국기꽃인데 가서 청소원이 된다든지, 각 자기의 분야에서는 무조건 선두주자로 나가는 사람이 이 인월생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멋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호랑이를 월에 태어났다라는 거, 2월 달에 태어났다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내가 호랑이를 얼마만큼 키웠나에 따라서 이 세상에 굉장히 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작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분야의 최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세계로 나가서 자기가 굉장히 큰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인월생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묘월생이 되겠습니다. 묘월생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 자, 3월 달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우리 이 동양학은요, 무조건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목은 화로,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해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의 순환이에요. 목화토, 금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묘월 3월 달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축이라는 거는 해자축, 그래서 수라는 기운이죠. 수가, 묘라는 거는 아까 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묘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기 제주가 엄청나게 많고요. 왜? 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7시거든요. 6시, 7시인데 겨울에 충분히 자서 새벽 2시에 충분히 자서